어째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좋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 중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의견을 적당히 대변하기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리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오늘의 주제는 야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요즘처럼 마녀사냥 당하기 쉬운 세상에 괜히 제가 엄한 이야기 했다 박살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인생도 소중한 거니까요. 그래서 중고등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성교육 듣냐? 거기서 뭐 배우냐? 이렇게 반응이 뭐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BS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성교육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애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단적인 예로 저희 반 애들한테 VPN이 뭔지 물어봤더니, 자, 여기서 나는 VPN이 뭔지 안다 손. 나는 한 번이라도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손. 왜 안 들어? 이건 안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나는 부모님과 이 안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다. 그냥 걸려가지고 보세요. 모르는 애들이 아무도 없죠. 아니, 부모님들 VPN이 뭔지 아시나요? 언더부? 쇼츠? 릴스? 아니, 애초에 뭐 그런 음란물을 시청한다면 어디서 볼까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여쭤봤습니다. 무려 334분이나 답변을 주셨고요.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아무 대처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름 저희 유튜브에는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알아봅시다. 자, 이게 학생 개개인의 의지로 컨트롤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매체가 워낙 다양하죠. 자,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영역, 요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매체 종류, 접근성 다 달라가지고 부모님들께서도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 줌 바밍 아시나요? 코로나 때 학교 줌 수업하고 있으면 줌 주소랑 접속 코드를 공유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기 노출을 하거나 음란물을 틀어버리거나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바바리맨보다 훨씬 더 악질이에요. 정말 최악의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범죄자 입장에서는 워낙 접근성이 좋고 잡힐 확률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줌 캠을 다 꺼낼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단톡방. 이게 물론 좀 더 적극적인 학생들은 어떤 여러 음란물을 공유하는 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적극적이게 구하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우르르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픈 톡방이 아닌 것들은 검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서 단톡방 몇 개만 거치면은 와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 요게 쇼츠나 릴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예쁜 여자가 나오는 아이돌 오래 본다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구만. 그 다음에 좀 자극적인 소재의 쇼츠를 오래 본다, 그럼 이런 거 좋아하는구만. 그 다음 알고리즘이 뭐가 되겠어요? 예쁘고 자극적인 여자가 나오는 쇼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넘기면, 그럼 좀 보다가 또 이렇게 넘기면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학생들을 점점 자극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애가 하는 거는 손가락 움직이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어버렸더라, 이런 겁니다. 해외 기반한 P2P 사이트 혹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자, 우리나라는 음란물을 다 차단을 해놨죠. 근데 이게 어차피 VPN 기술을 사용하면 다 뚫려요. 그래서 여러 19금 웹툰, 음란물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쉽게 성인 인증 없이 애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노하우들을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쉽게 유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볼 수 있고, 이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내에 성인 인증 기반한 P2P 사이트. 요즘에 회원가입하려면 어떻게 떠있나요? 네이버 인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계가입이 다 될 수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과제나 뭐 결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 네이버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네이버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몇 가지 체크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가입이 됩니다. 심지어 남의 음란물을 다운받아가지고 재업로드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용돈벌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자, 그 다음 이슈는 개인 방송 역캠 시청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아프리카나 뭐 트위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옷을 입고 나오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음란물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영역이 조금 다르죠. 거기서 다루는 대화나 내용들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교육적으로 좀 좋지 못한 영역들이 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법방이라고 하죠. 그런 매체 학생들이 음란물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채팅으로 법방 역캠들과 학생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진짜 아예 불법인 영역, 촬영이죠. 촬영. 예전에 제가 학생 하나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엔 핸드폰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핸드폰으로도 줌을 이렇게 엄청나게 당겨서 찍을 수 있어요. 요거 스마트폰용 30배 줌 렌즈 이런 거,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 학폭이 바로 열릴 수도 있어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괜히 이 영상 보고 오히려 악용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워버릴까봐 자,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경로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당장에 이거를 당장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교육 전문가님이 댓글로 의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초등 성교육은 학생교육보다 사실 부모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중고등 성교육은 예방, 대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먼저 짚어드릴게요. 일단 유초등 때랑 다르게 중고등학교 때는 매체 통제 의미 없습니다. 뭐 우리 애 핸드폰 없는데요? 진짜 없을까요? 당근에서 5만원짜리 공기계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하면 바로 접근이 되죠. 우리 애 그런 거 모르는 애인데요? 중고등 됐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일단 사실일까요? 그리고 사실이라 해도 어차피 친구들이 1분만 가르쳐줘도 바로 이래저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 때 가지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중고등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습관적으로 성기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책상에 문지르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고등이 됐는데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보통 근데 그런 거 민망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릴 때 습관이 중고등으로 올라오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안건들이 있으면 그냥 해결하시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물론 학생 몰래 전달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음란물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그냥 무작정 좋아서 보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들은요 술, 담배 같은 걸 못하잖아요. 극한의 스트레스를 달고 다녀요. 주말도 없잖아요. 애들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간편하고 즉각적인 게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욕구, 노력, 보상 이러한 알고리즘에서 이 중간에 있는 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파민이 쉽게 분비가 되고 쉽게 중독이 되고 학생들이 몰래 자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성격 욕구 해소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거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안 좋겠죠. 안 좋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오해들, 학생들도 직접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음란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피해자가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음란물 제작이라는 것은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학생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고 가해자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이에요. 막말로 핸드폰 동영상 이렇게 딱 틀어놓고 소변 누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다 밀쳐요. 어떻게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영상 누가 찍어요. 그리고 애가 장난으로 학생 단톡방에 뿌려요. 몇 시간 안에 단톡방 타고 간다 했죠. 관내 학생들 다 봅니다. 이거 웃자고 넘길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 장난일 수 있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모님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겁주지 말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음란물을 본다? 그럼 무조건 중독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중독이 되면 막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진 나오고 뇌가 회백질이 감소하고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배돼서 뭐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활력이 뭐 이렇게 하는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막 애들한테 보여주고 하시는데 그거 뭐 코카콜라 먹으면 치아 다 빠진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 당연히 애들도 알죠. 그건 통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주로 하는 오해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현실적인 해결책 빨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해라. 이게 너무 뻔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위에서 이야기한 어떤 통제가 의미 없다, 뭐 어릴 때 의뢰 음란물 다 보는 거지,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충분한 보상의 영역에서 충분한 여유와 철저한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을 받고 이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 학생들 자유행위를 하는 게 뭐 10분 20분 확 이렇게 치우고 화장실에서 후딱 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30분씩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데 범죄하면 안 돼요, 애들.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 자위행위와 야동은 순간적인 해소의 영역이고 나중에 커서 정신적인 교감과 함께하는 성행위가 훨씬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 요거를 좀 학생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야 일로 와 앉아봐, 야 이야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칫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탕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독의 영역에 있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댓글 보면은 야 교육자가 공부나 시키지 나대냐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데, 이런 거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은근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워낙에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실제로 저는 이제 이 현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목격을 합니다. 많이 목격을 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알량한 어떤 책임감 이렇게 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싸고 들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너무 방치해서 좋을 것도 없고, 적당히 현실은 알고 대처 정도는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